예, 오늘 장 키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바로 공매도 쇼크, 이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 전일 미증시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다우 나스닥은 뭐 다우 S&P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시장의 뭐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이제 조기 정상화에 대한 좀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ISM 같은 경우에는 ISM 4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60.7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12개월 연속 지금 확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 그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경기 이제 조기 정상화 관련된 얘기가 어저께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미 동부 3주죠.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경제에 대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5월 19일서부터 일단 인원을 현재 그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철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서부터는 뉴욕 지하철의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서 좀 그 경제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미 플로리다주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규제를 이제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기존 이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당장 뭐 긴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가운데 경기 회복주 관련돼서 여행이나 소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증시는 요 근래 지속적으로 경기 재개와 맞물린 부분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그들 종목들이 끌다 보니까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고 계세요? 일단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신의 이제 접종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나라들이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도 이제 백신을 좀 빠르게 접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백신의 접종 속도에 따라서 국내 소매나 유통 또 특히 이제 여행주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쇼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마 이제 멘탈 가출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 좀 기대를 했었죠. 선반영이라는 얘기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막상 또 이제 하니까 또 이제 공매도 좀 어저께 많이 뭐 나왔습니다. 일단 뭐 많이 어저께 공매도 규모는 한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그 HTS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매도가 아마 전일 공매도나 뭐 당일 공매도 끝나면 나타나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한 8,100억 정도 공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이 2,7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9,718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1,1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이제 181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의 순매도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뭐 과거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지시키기 전에는 그 대비 한 20%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공매도 규모가 예상보다 한 그 19년도 일평균이 한 4,200억 정도 됐는데 어저께 이제 1조 1천억이 넘어가면서 한 2배, 3배 가까이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매도를 못했었던 그런 주체에서 개시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로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제 거래소의 거래대금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도를 보면 공매도 비중이 한 7.4%였는데 그거엔 절반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공매도 때문에라기보다는 공매도에 의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나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더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 공매도를 좀 많이 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예상했듯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뭐 HLB, 그다음에 제넥신, 뭐 일단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이제 제일 조금 이제 양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주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LG화학이나 금호석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뭐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정도 아니면 뭐 좀 빠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 초반 정도 되면 일단 공매도에 대한 이제 충격은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거래 대금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실적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건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쉽게 공매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전체 시장 1조 1천억 원 공매도 나왔는데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담당을 했습니다. 공매도 시작하면 외국인 올 거라고는 했는데 이제 공매도로 돌아왔어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로 왔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공매도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 지금 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일단 보세요?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높았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 우려감은 좀 있죠. 근데 대신 이제 그렇게 올랐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 좀 저점 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 투자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운다든가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매수라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추세 회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네. 보셨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매수도 매도도 이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주식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무리 전략 마무리 주시면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3,000에서 3,200 뭐 계속 지금 넉 달 동안 지금 계속 그 박스권 내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는 조금은 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좀 지켜보는 측면 좀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3월 24일에 이제 2,970서부터 올라서 뭐 4월 27일 3,2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아마 조정폭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50% 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재 60일선이 있는 3,100포인트 정도가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100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21선인 950포인트 선이 아마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아마 투자에 좀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도 업황 관련돼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계속 뭐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세 훼손이 없다는 가정하에 박스권이라고 주셨는데 박스권 하단은 3,100선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이제 공매도 이력과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3,100선에서 볼만한 산업과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뭐 철강이나 뭐 해운, 조선 이쪽으로는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그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지금 금요일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조선기자재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자재. 예. 네, 예. 뭐 조선 업종 관련돼서 뭐 계속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가가 그 올라가는 폭이 이제 조금씩 올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 올라가는 게 조금 미미한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배가 만들어진 수주를 하게 되면 다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쪽으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은 뭐 보세요? 뭐 종목은 뭐 많이 올랐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뭐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나쁘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네. 주. 어제 공매도의 타깃 1순위가 지금 바이오주였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이제 공매도의 단골
손님인 셀트리온의 낙폭이 컸고 네. 이제 그룹주들이 힘들었고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주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마다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백신 관련 쪽으로는 뭐 계속 뭐 이슈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치료제나 아니면 기타 이제 의학 임상을 하고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임상 결과에 따라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견제를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쪽은 예, 이익 성장률이 올라가는 섹터는 밀릴 때는 괜찮고 바이오주는 좀 네, 일단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고매도 쪽으로는 좀 타겟화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오 쪽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